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명절 법률 상식 정리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사례를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사례로 들어갈까요? 예. 오늘의 사례입니다. 형, 동생이 나오네요. 형이, 밤이네? 그러니까 동생이 떨어진 거니까 먹어도 되겠지? 이거, 그 산에 갔을 때 많이들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주워오고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성묘를 가면 대부분 이제 성묘하는 곳이 산에 있다 보니까 뭐 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가을이다 보니까 뭐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 뭐 이렇게 따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형제 이 사례는 실제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묘를 갔다가 성묘를 마치고 난 두 형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밤이 떨어진 걸 보고 밤 한 100여알 정도, 한 3.5kg 정도 되는 양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는 도중에 사실은 할머니한테 그 밤 나무의 주인인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어디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거 그냥 그때 두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그대로 차에 싣고 도망치듯이 나와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할머니의 신고로 이 두 형제가 잡혔는데요. 이 두 형제의 말은 경찰에 이거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결국에는 특수절도와 또 동시에 또 음복하면서 또 술 한 잔 걸쳐가지고 음주운전까지 해가지고 처벌을 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성묘를 가서 어떤 산에 있는 어떤 나물이라든가 뭐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도 안 되고요. 밭에 들어가서 과일이나 이런 것도 가져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벌초를 나온 분이 나무가 이렇게 자랐구나. 좀 정리 좀 해야지. 그리고 나무를 막 잘랐어요.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살림법 위반입니다. 살림법? 네, 살림법 위반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조상님 묘에 나무 때문에 뭐 그늘이 들여진다거나 아니면 성묘 가는 길에 나무가 이제 좀 우거져가지고 잡목들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그만 잡목들을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살림법에서 보존하고 있는 살림자원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처벌이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한 30여 그루, 돈으로 치면 사실은 잡목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뭐 30만 원 미만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0여 그루를 그걸 다 정말 고생하셨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잡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금은 70여만 원 나왔고요.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70여 그루를 이렇게 벌목했다라는 이런 경우에는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벌목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기가 불편하다고 나무를 자르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 한번 보시죠. 자, 조카들하고 삼촌이 고스톱 이건 좀 저도 참 좋아하는. 이거 많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고스톱을 많이 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많이 치는 게 바로 아마 뭐 점백, 그러니까 점당 100원으로 해서 이제 가볍게 나왔습니다. 오락성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도박이 되는 경우와 도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친족끼리 뭐 이렇게 사실은 어울려가지고 가족 내에서 그냥 큰 집에서 모여서 치는 것은 그냥 오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박죄로 처벌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구 지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음식점에서 도박을 목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제가 사례를 몇 개 좀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친구들끼리 그냥 판돈이 한 27,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점 100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먹을 음식 숫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도박을 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그냥 오락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고요. 또 같은 점백인데 또 다른 경우에는 또 처벌이 됐습니다. 응집정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부터 그냥 이제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도박을 위해서 모였던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법원에서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금액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수입 능력,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도박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판돈이 커도 괜찮은 거예요? 아, 네. 실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어떤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도박으로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주 좀 작은 금액으로서 그냥 일시적 오락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입 능력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딱 이 운전대가 나오고 운전자 나오니까 아 그렇죠. 아직 술이 안 깼네. 한숨 자고 출발해야지. 차 시동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주 측정이 겠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시동만 걸었는데 이 얘기죠.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음주 운전이 되는가? 저도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저희가 부르는데 대리운전 불러도 새벽 너무 늦은 시간은 대리운전이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또 외곽진 곳은 사실은 대리운전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량에서 그냥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차량에서 잔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같은 날씨에 좀 새벽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동을 켜놓고 히터를 틀고 운전석에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을 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사실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운행 목적을 가지고 차량을 조작해서 움직인 경우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를 운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켜놓고 기어를 이 변속기를 뒤에다 놔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운전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 사례에 그분이 그러니까 뒤에다 놓고 주무셨군요. 놓고 주무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뒤에다 놓고 주무세요? 주무실 거면은 피에다가 놓고 주무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오니까 약간의 이제 핑계를 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뒤에다가 놓고 자겠습니까? 잠깐 잠만 들어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진 순간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핑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뭐 대리운전이 안 와가지고 차량에서 자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동을 꺼놓고 보조석이나 아니면 뒷좌석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량 변속기가 주행에 놓여 있으면 음주운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가족이 모이니까 운전을 음주한다면 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가족끼리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고향에 있는 동창들이나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명절 때 술을 마셔본 분은 알겠지만 명절 때는 대리운전도 잘 안 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차량을 놓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절 때 꼭 알아야 될 법률 상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그 김영란법 1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기도 했는데. 아, 그랬었나요? 그랬군요. 어제였군요, 어제. 김영란법 하면 그 예외 3, 5, 10 이것만 외웁니다. 그래서 뭐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신 분이 고3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제 수능이 얼마 지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추석을 맞아서 5만 원짜리 선물 보내도 괜찮겠느냐라고 했는데 예외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캔커피나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선생님한테 이런 선물을 드리는 거는 안 되고요. 다만 졸업생은 가능합니다.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를 떠나서 직무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닌 그냥 사기업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대학에서 강의하시잖아요. 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항상 제자들이 찾아와서 졸업생이니까 선생님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졸업생인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그러고 술만 얻어먹고 가서 문제인데요. 졸업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술 사드려도 되고 뭐 좀 음료수 같은 거 사갖고 가도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그 김남국 변호사님 제자분들 다음번에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명절에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법률 상식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네.